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열들에 대한 묵념 시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입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열병 순서 이어서 화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 그리고 우측의 조한대 기자와 함께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계속 비 예보가 있는데 성남공항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제 열병이 시작됩니다. 열병이라는 게 이제 각 부대를 대통령이 차를 타고 돌면서 인사를 받으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열병차에 탑승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실 순서는 열병 1호 차량에는 계시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장관과 주제 탑승하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올해 건군 75주년 또 해군 한미 동맹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이 70주년인 탑승하였습니다. 시점인데요. 오늘 75주년 국군 국군의 날 통수권자이신 기념 행사를 대통령님께서는 맞아서 이번 열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든든한 이 시각 수호자로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할과 기념식이 책임을 다해온 치러지는 우리 국군의 현장 화면 함께 보고 참모습을 계십니다. 확인하며 네. 격려할 것입니다. 열병이라는 게 이제 국군의 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군은 그 순서잖아요. 지난 예, 75년 사실은 좀 동안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대한민국과 있습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열병이 있고 숫자 사열이 있고 난관 분열 속에서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예, 지금 번영을 일단 위해 저렇게 불철주야 소위 이제 국토 그 방위에 힘써왔습니다. 높으신 분이 차를 타고 오늘 이동하면서 국군의 부대를 행사는 보는 것 강한 저것은 국군, 사열입니다. 예. 사열이고 우리가 힘에 분열 의한 혹은 평화를 열병이라고 하는 지키고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이렇게 그 뜻깊은 VIP석이 행사가 있으면 될 귀빈석이 있으면 거기 그 상관을 향해서 경례를 하면서 부대가 이동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열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통상 보통 이 순서가 사열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대들이 이동을 하면서 분열 혹은 열병을 하게 되는 예.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슬로건 잠시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펼쳐지는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한대 기자? 네, 일단 국군의 날 기념 행사의 슬로건을 보면 그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군의 날 행사 주제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최신 무기들이 총출동하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는 건군 75주년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념식과 OSL 시가 행진 모두 최대 규모의 주한 미군이 참가해서 시민들에게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잠시 후 보여집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 비가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육군 생각보다 무대를 심하게 오지 사용하시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양욱 박사께서 말씀하신 사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그 우리 국군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의 국군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열병 선두에 대한민국의 그간 군사경찰 군이 MC 70년간 기동대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특히나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부분 수행하고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국산 생산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 폴란드도 좀 해외 수출을 하면서 방산 수출 강국까지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무기 체계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높은 대비 태세. 그 다음에 북한과 여러 가지의 그 분쟁을 통해서 겪어온 여러 가지 전투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군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 뭐 세계 군사력 순위 해가지고 해서 뭐 글로벌 파이어파워 6위 그래서 한국 군사력 6위다. 예. 약간 그 글로벌 파이어파워로 갖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평가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군사 강국이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지정학적 위치가 동북아가 아니라 만약에 유럽에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상태에서 50만 군대를 가진 국가다? 그럼 아마 유럽 거의 최강의 그 군대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열하는 모습이 각군 행사와 국빈 현장 목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통합 군기단 사열입니다. 국군 기수단은 여단급 이상 576개 제대 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대기들은 굉장히 지난 규모가 꽤 75년 크다라는 동안 누란의 생각이 위기로부터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건군 75주년 국군의 오늘날 날 선진 기념 국방을 행사에 이룩한 현장 우리 화면 국군의 보여드리고 숭고한 있습니다만 전투와 오후에는 또 명예의 시가행진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어떤 규모로 열리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병력이 6,700여 명 정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68종의 장비 340여 대가 참가를 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양욱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산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달 1일 창설한 드론작전 사령부의 정찰 감시 타격 드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제대는 과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학화 보병으로 변해가고 있는 보병대대 장병들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 부대들도 무인 체계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인 아미타이거 그리고 삼축 체계 등 과학 기술이 강화된 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공중 분열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오전 기념식 행사에서는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기상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도 이제 스튜디오 출연하기 직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공지를 받았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형 무장 헬기를 비롯해서 회전익이 9종 54대 그리고 고정익 그러니까 양 날개가 있는 전투기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수리온 헬기는 비행해서 건군 75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75를 형상화할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74 형상화했던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현재 공군에서 운영 중인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 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 비행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가 행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 행진에서는 우리의 또 전투기들을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좀 아쉬운 게 지금 날씨가 지금 조한대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많은 우리의 자산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선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볼 수가 없네요. 작년까지는 꽤 많이 봤었는데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먼저 이 민주주의 삼국전의 국가의 총각, 이러한 해병대 그 상륙 돌격 열병, 뭐 혹은 사열 KAV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예. 이렇게 그 북한 이제 열병식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얼마큼 발을 높이 올리고 맞추고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예.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께 우리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다가가는 것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도보 부대들을 지금 이제 사열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장비 기계 장비 부대들을 지금 사열하고 계신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대들이 다시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사열 끝나고 VIP 단상으로 가시면은 다시 이제 그 열병을 해서 이제 분열을 하면서 보여줄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열과 열병의 차이가 사열은 대통령이 직접 부대원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를 타고 돌면서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는 거고 열병은 그 부대원들이 단체로 이동하면서 대통령은 멈춘 상태에서 그때 인사를 받는 언뜻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모습. 예, 사실은 이게 대부분 국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 북한
그 소위 이제 열병식을 보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지휘관 혹은 이 임속 상관이 현장에서 이제 사열을 먼저 쫙 해서 부대가 이렇게 열병을 할 준비가 됐구나 예, 점검을 예. 쫙 한번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돌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모양을 보여주는 예. 그런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와서 그동안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그 준비했던 그 군인들, 뭐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준비했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지금 군에서는 별도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 기념 행사만을 위해서 몇 달을 예. 준비를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그 사전 행사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예, 기자들을 상대로 그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네. 예, 보고 온 기자들 모두 좀 만족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아쉽게도 좀 기상이 그러게요. 도와주지 못해서 육해공군의 되게 중요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군 전력을 네. 오전 행사에서만큼은 좀 볼 수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뭐 시청 광화문 쪽에서 시가 행진을 하더라도 공중에서 그렇게 만약에 날씨가 갠다고 해도 공중에서 시내 공중에서 그런 걸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일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열병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프랑스가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빠지지 않고 이런 열병식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열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1991년도 걸프전에 승전하고 난 이후에 승전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잘은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좀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혹은 잠재적 위협국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아직 전신인 가능성 분명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회 기상 상황이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주요 짚어보겠습니다.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예, 뭐 이번에 첫 공개하는 무기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군 전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이번에 국민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KF-21은 카이에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만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들었고요. 양산 비용은 9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죠. KF-21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차기 수출 효자 무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KF-21은 위성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고 공대공 미사일 발사 분리도 성공을 했습니다. 예. KF-21과 함께 이번 기념 행사 때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도 공개가 됩니다. LSAM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 요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발된 무기입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한데요. 일반 시민들이 LSAM의 실물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실 겁니다. 예. 그 국군의 날 오늘 행사 때문에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예. 지금 성남 공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참가 신청을 일반 국민에게 시민에게 받아서 신청이 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셔도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 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나와서 직접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광화문 일대로 해서 그 바리케이트가 지금 쳐져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 내부에는 이제 비표가 있는 일부 관계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위치가 좀 다르게 조정이 됐군요. 예. 그래서 바리케이트 외부에서는 예. 일반 시민 누구나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국군의날 하면 뭐 휴일이기도 하고 그런 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급적이면 휴일 같은 것에 실시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좀 나와서 그다음에 또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지금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이 기상과 상관없이 강행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하여튼 좀 성공적으로 계속 행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계속해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현장 화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열이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훈표창을 수여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게 6년 만에 이제 작년에 충남 계룡대에서 기념식 열렸다가 이번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를 여기로 선정한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사실은 되게 좀 다양한 그런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때는 되게 좀 재밌는 접근을 많이 한 것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이제 그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뭐 한다든가 뭐 혹은 이제 뭐 계룡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성남공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70주년 때는 전쟁기념관에서 야간에 하기도 했었죠. 해병대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해병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좀 잘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울공항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병력과 장비가 서울로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열병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이런 그 행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장소가 저희가 된 것이 아니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의 그 국군의 날 행사를 언제 했는지 확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그 전에 계속 여의도에서 했더라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계속 했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성남공항, 계룡대 번갈아가면서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간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 아마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했던 거를 학생들이 또 동원대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스스로 자원했다라기보단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약간 소위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좀 굳이 여의도 광장 이런 데서 해야 되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이제 실시가 안 됐고요, 여의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시가행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년마다 한 번씩 소위 이제 그 뭐 5주년, 뭐 10주년 이제 이런 날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이러한 이제 시가행진을 아예 하지 않았었다. 대신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에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한 것이 이제 사실은 70주년에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가행진을 다시 한번 보게 하겠다라는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날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가행진이 정확히는 10년 만에 부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시가행진은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는 자주 열렸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원 비슷한 말씀하신 동원 비슷한 그런 느낌도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가행진이라는 게 어떤 군의 정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 장병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각 정부마다 5년마다 하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취임했던 해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군요. 예, 있었습니다. 5년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17년 3월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탄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후에 두 달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가행진은 사라졌고 다른 이제 행사로 대체가 됐고요. 네. 그래서 원래 시가행진은 이제 2018년에 해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같은 이제 또 비핵화 분위기까지 이제 겹치면서 예. 좀 그때 안 하게 된 거고 그 해 시가행진이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부대 배창. 해군 작전 작년에 보니까 축하합니다. 그 훈표창 수여를 이제 일렬로 쭉 도열해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동을 하면서 수여한 것 같은데 오늘은 한 명 한 명 해당 그 수상자가 나와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작년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에 이제 기념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잠시 후에도 아마 기념사 듣게 될 텐데 그때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사실 올해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죠. 기억하시겠지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그 핵 협의 그룹이 생겨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원잠 그러니까 이제 SLBM을 장착한 전략 원잠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등 한미 동맹을 소위 핵 동맹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예. 또한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일 삼국의 협력이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반영해서 우리 안보에서는 국방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힘을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담기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특수작전 사령부. 예. Congratulations. 훈 표창 이렇게 줄 때 개인에게 목에 걸어주는 것도 있고 개인의 왼쪽 가슴에 걸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귀에 걸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훈장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목에 걸어서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깃발에 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대에 예. 표창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리본 같은 것들은 아마도 대부분 표창일 것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표창 수여 순서 함께 내빈 보고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 훈표창과 대통령 아마 부대 잠시 표창을 뒤면 이제 저희가 수상자와 앞서 부대, 짚어봤던 다시 기념사가 한번 축하와 진행이 격려의 되지 박수를 않을까 보내주십시오. 싶은데 조 기자가 앞서 이제 이번 행사 그러세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혹시 기념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지요? 잠시만요. 예.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기념식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총성 기념사 부대 일중샷. 부대 열중서 열중서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 동맹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 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영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 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총성! 김석 끝! 대통령님께서는 단상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주신 대통령님께 심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모습과 네, 결의를 기념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행사 순서가 진행이 될 예, 텐데 강군의 영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예. 지난 75년간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을 향한 사랑, 우방국과의 활발한 군사협력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교육 훈련, 지금 이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의 기념사 안에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세계 속의 강군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념사를 살펴보면 주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국군의 날 기념사니까 군에 대한 격려가 첫 번째 주제일 것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미사일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 대한 격려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인 국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복 후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이 이렇게 강군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직접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지스함도 건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북에 대한 경고는 북한이 핵무기가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자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형 삼축 체계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창설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고, 네. 그리고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이번에 9월 1일에 창설이 됐거든요. 예. 네, 이 사실도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워싱턴 선언 발표에 대한 분열을 것들을 준비하는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미래 전장 한미의 환경에서 핵 협의 그룹을 싸워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군으로 구축해 거듭나기 나갈 것이다. 예. 국방혁신 그리고 4.0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시겠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강군의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예. 기념사 내용 정리해 봤는데 양국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일단은 사실은 그 현 정부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철학이 사실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뜯어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감사한 대상을 봐도요, 장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곧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순국장병, 창군 원로, 참전연사, 그러니까 소위 보훈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보훈 불후승격을 한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다 여기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비역과 그다음에 군 가족,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실 조금 더 저거 한 거는 이제 주한 미군 장병과 가족, 요걸 포함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실은 이제 북한에 관한 메시지가 뭐 셉니다. 이거 뭐 셀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무슨 뭐 현 정부가 뭐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호전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이제 북한이 작년을 기점으로 전술핵 사용을 이제 이제 전쟁만 나면 우리 그냥 전술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반동의 결과가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북한이 마치 전술핵을 평상시에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전술핵 핵 쓰는 거니까 전술핵 쓰면 너희는 미국의 핵 보복을 받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것이 북한이 핵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을 종식시킨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 작전 핵 교리의 기본으로 내세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이 소위 핵 억지에 관한 가장 현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전략사령부 이제 이거 천상 내년에 이제 창설이 될 텐데 기존에 이제 그 핵 대응 센터 이제 이거를 모체로 해서 지금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솔직히 이 전략사령부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틀은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큰 틀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인데요. 우리 이제 삼축 체계를 얘기하면은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탐지해서 이제 제거하는 킬체인이 있고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막는 KAMD가 있고요. 그래서 이 킬체인 KAMD가 전부 실패해서 만에 하나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떨어졌을 경우에 이를 보복하는 KMP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기존에 알려지기는 이 전략사령부가 킬체인과 KAMD, KMPR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휘하는 사령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실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역할도 있지만은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도 있지만 실제 우리 군이 모든 각 군의 그 단계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특정 사령부로 이관을 할 경우에는 기존 작전이 흔들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작전이라고 하는 게 앞에 이제 그 뭐 전구, 그러니까 전역, 소위 이제 우리가 최전선 여기서 일어나는 작전 수준이 있는가 하면 적 중심에서 일어나는 작전 수준이 있는데 결국 이 전략사는 적 중심 쪽에서 일어나는 작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일단 KMPR 임무부터 가져가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저희 뭐 전문가들이라는 군 사이에서 지금 이제 의견들이 형성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자 기존의 킬체인 KAMD는 한미 연합으로 해서 자 우리 뭐 합참 뭐 혹은 이제 그 주요한 부대들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한미 연합이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KMPR은 북한에 대한 보복 역량은 대한민국 독자의 역량으로 해서 끌고 가면서 언제든 적중심의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나간다. 일단은 지금 이런 모양새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예. 전략사령부가 이제 작년 국군의 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언급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 북한 핵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좀 큰 부분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중심적으로 북한에 전달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군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건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그 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미일이 강력한 삼국 강화를 주창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념사에서도 꽤 큰 주제를 갖고 있는 게 한미 동맹 강화였고 그래서 지금 이 기념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 인사와 그 추석 앞두고 감사함을 전해주는 예전에 그 위문 편지 응원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위문 영상이군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보죠, 뭐 따뜻하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있고 하시는 다양한 인원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나라를 지키시는 본 장면들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주년 국군의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빨리 가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도 감사의 인사를 헤드셋에 있는 전하네요. 마이크를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고 있는. 이제 앞서 저희가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뭐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이도나 안전한 그러게요. 대한민국에서 영상 속이 약간 살아가고 유튜버 있다는 같기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군 관련 살아가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화이팅! 예. 자, 이렇게 쭉 응원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하나하나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 사실은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우리 국군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전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장병들은 국민들에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장병 월급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돼서 최소한 그 그간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뭐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뭐 만 원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이 1974년 복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딴 일을 못 하고 군복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노동과 노력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군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병사 월급만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급 간부들 월급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군 간부들 초급 간부들 사이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그간 좀 지난 한 5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지금 좀 군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좀 군을 잘 다져 나가야 되고 그래도 아마 이제 국방장관이 새로 오시면은 어떤 분이시든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그 현장 성남공항에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에어쇼를 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기상 상태로 에어쇼를 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쉽네요. 우리나라 또 태권도에서 요새 또 군빛 행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엮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태권도 시범은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전적인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그 특공무술과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격파, 이제 타격 이런 위주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태권도 제9공수 접목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은 우리 군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도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고요. 소위 특공무술 같은 것도 형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나 잘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태권도의 품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니까 뭐 우리 국군의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기운이 느껴집니다. 품새로서 근접 전투간 이제 공격과 저렇게 주요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이제 격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 대련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상 때문에 준비했던 전투기의 그 묘기나 그런 화려함을 못 보는 건 사실 당연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지켜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조한대 기자와 얘기하면서 저희 궁금증이 해결된 게 이따 시가전 할 때 그 기사로도 보니까 광화문 상공에서 그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전투기가 연습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이곳에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며칠 전에 좀 큰 굉음을 들으셨을 텐데요. 서로가 서로 연락한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이 소리 들었냐? 지금 뭐야? 예. 전쟁이야 뭐야? 이런 것까지 반장난식으로. 예.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일대 상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지금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게 예. 어떤 일이냐라고 예.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시가 행진에서 벌어질 공군 전력의 시범 비행인데요. 예. 그때 우리나라의 그 초음속 전투기술이 유감 없이 경공격기인 예. TA-52 이제 블랙 이글스가 네. 시범 비행을 하는 것이고 KF-21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한국형 전투기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이제 국방부 관계자와도 지금 스튜디오 나오기 전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사실 군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노력한 만큼 공군 전력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게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계속 기상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만약에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또 이따 오후 4시, 5시 상황을 모르니까 꼭 저희도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준비하신 그 노고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뭐 아파치 헬기도 연습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 했던 그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큰 굉음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연습하는 상황이었구나를 지금 이제 알게 예. 됐네요. 다 현장 함께 보고 계시고요. 태권도 시범 순서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후에 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안전이 1순위니까요. 공군 전력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보다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많이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방력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계에서 5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큰 규모가 가져주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고요. 결국은 뭐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군 병력이 무슨 10만도 안 된다 이런 국가가 독자적으로 뭐 전차를 개발해서 생산한다, 뭐 자주포를 개발한다 이런 게 거의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일본 정도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국방비를 아끼지 않는 경우 어찌 보면 낭비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 체계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가 많이 된 것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실제 북한을 언제나 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휘관이나 뭐 혹은 일선에 있는 장병들이 그 실전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술이라든가 교리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요. 특히 스스로 하다가 부족하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전쟁에 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주한, 그러니까 미군 특히 그중에서 이제 파견된 주한 미군을 일종의 그 참고로 삼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에 있는 사실 주한 미군이 꼭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참전한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순환 배치가 되면서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술, 장비, 절차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뭐 작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단순히 그냥 그거 아마 그 병력의 강함과 이런 걸로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병력의 숙련도라든가 전투의 태세 이런 걸 봤을 때는 5위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